내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필식 김도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5월에 팔고 떠나랬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 보고 정말 떠나는 것 같아요. 오늘 4,818억 원의 매도 금액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수익 못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응원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사실 전체적으로 개인 창고가 가장 매매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좀 들고 있는 시점인데요. 만약에 이 수익 부분들을 이만큼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지 못했다라면 업종 순환매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신감 잃지 마시고 시장 기다리는 조정은 어쩌면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기다렸던 부분이 문제가 돼서 오히려 쉽게 잘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트레이딩 집중하며 충분히 뒤늦게 시작했더라도 마라톤에서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수익 볼 수 있게 또 도와주신 분이 우리 필식 전문가님 아니겠어요? 저희 수익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셨던 종목인데요. 삼성 SDS 1.34%, 나스미디어 5.49%, 대보마그네틱 10.84%로 가장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주신 종목인데요. 대단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 부분,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늦게 만약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는 뭐 시장에서 뉴스로 이제 된 용어 중에 하나가 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생겼죠. 곧버스라는 표현까지 좀 쓰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일정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조절들은 분명히 하고 계시겠지만 종목군 자체에서도 우리가 트레이딩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매라는 것이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그날 자금들이 쏠려가는 거.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제 우리가 삼성 SDS나 대보마그네틱을 언급 좀 드렸던 것은 시장에서 자금들이 다시 한번 네트워킹 쪽 그리고 또다시 2차 전지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대보마그네틱만 보더라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익 실현 구간들이 발생이 됐죠.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좀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 진실이고 그럴 때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 눌림목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더 쉽게 말씀 좀 드리면 전일 종가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출발됐을 때 그때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따라 들어간다라는 부분인데요. 만약 삼성 SDS만 제가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 헷갈려 한다라면 롯데정보통신도 이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오늘 윗꼬리 달리고 차익 실현이 내었으니까 이 갭 부분에 오늘 상승 부분에 눌림목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네트워킹 쪽, 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업종에 대한 순환매 쪽, 먼저 이렇게 지금 빨리 급하게 급등을 했다면 SDS나 롯데정보통신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쉬어가겠죠. 쉬었구나. 다시 매수를 잡으시면 위쪽으로 돌파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소외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은 제가 오늘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종목은 기관 중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특히나 여러분께서 요즘 수급에 대한 연속성 저 역시도 잡아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피하고 선물시장 쪽을 잠깐 놓고 보면 기관 쪽에서 현물에 대한 매수 공격이 들어올 때 선물 쪽으로 금융투자나 투신 쪽이 공격적으로 4천억대 부분에 대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보실 겁니다. 즉 이게 지금 위험 쪽으로 해지 분산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먼저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비싼 쪽을 이익 실현을 하고 싼 쪽으로 매수를 하면서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장중 부분에 선물시장 쪽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중간쯤에서 변곡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략 한 10시쯤에서 이때 제가 파악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때 홍콩에 대한 우리가 연말 부분이나 작년 부분에서 홍콩 사태에 대한 위험성 시위 지금 가중이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홍콩 시장에 있는 APP라든가 상생 이쪽을 좀 확인해보고 관련 지점에서 방어가 들어오니까 바로 기관이 잡아주면서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연장성산에 좀 걸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현재 현물과 선물에 대한 스위칭 부분을 놓고 고려해봤을 때 기관발에 대한 월말, 그러니까 5월달 월말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관 변경들 있죠. 코스피 200 지수와 그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에 대한 변경, MSCI에 대한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목요일과 금요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 월말 효과에 대한 오버슈팅이 좀 걸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시장으로 놓고 보더라도 잘 올라와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꽉 채우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지만 선물시장 쪽도 하지만 선물시장 쪽이 6월 동시만기에 진폭을 좀 계산해 보면 일단 내일은 급하다 급했다 조금은 쉬어가도 좋겠다. 월말 랠리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수요일까지 좀 짜내기 상승인 것 같으니 이 부분 지수 쪽에서는 조금 쉬어가자라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은데 쉬어가도 될 시장이라뇨.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계속 교집합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장을 하나를 보시면 아마 대부분이 이런 판단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금요일날 우리나라가 코로나 부분에 대한 캐시런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내면서 표현을 드리고 난 뒤에 고점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는 한 번도 돌발 치료제에 대한 오늘 말이 좀 많이 꼬이네요, 멘트가. 치료제에 의한 돌발성의 갭상승을 만들어내고 난 뒤에는 이번에 2차가 나왔었죠.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장대 음봉의 패턴을 완성을 했던 날이 금요일입니다. 이때 특징 중에 하나가 환율 부분 앞에서 징후가 계속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환율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또다시 이 분위기에 왜 제가 찬물을 끼얹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죠. 저도 종목을 끌고 가는데 편안하게 계속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의인데요. 현재 기준에 보시면 오늘 상승 부분까지 놓고 또는 2차 우리가 모더나 부분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을 때 환율은 냉정하게 바라본다라면 이 1220원이 깨져 있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좀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안 깨지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1240원대 1243원을 고점으로 살짝 눌려주면서 여기 고점에 대롱대롱 걸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늘 오전장이나 오늘 새벽 때 파악하신 뉴스 중에 하나가 위안화 뉴스가 상당히 도배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처럼 지금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위안화 절하 부분들을 활용해서 위안화가 약세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원화도 이 부분에 연동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사전 징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일정 부분의 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환매, 현금이 없는 상태면 수익금을 가지고 익절을 잡고 가시면서 그 익절이 이탈하면 정리한다라는 관점이 없다라면 일정 부분의 현금이 있어야지 순환매나 아랫꼬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의 표현을 드리는 거지 시장이 지금 급락파동 쪽으로 저 역시도 제가 실제 가족방에서 대응을 할 때도 지금 급락이다 표현을 드리지 않고 지수에 대한 고점 꽉 차 있는 고점과 그 다음에 눌림목에 대한 저점 그리고 이 눌림목이 급락의 파동이 아니라는 것을 수치값으로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이나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트레이딩 쪽으로 수익만 지금 챙겨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중에서 해외 지수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상해 지수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 일본 니케이를 좀 따라가는 패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경제 재개 활동 부분이 일본도 해제를 했죠. 부분에서 제재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좀 따라온다라고 보겠고 시간 관점 보면 나스닥이 먼저 고가를 뚫었고 그 다음 시간차를 가지고 S&P가 뚫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 쪽을 보면 보실 텐데요. 그 다음 다우 선물이 뚫어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시간차가 꽉 채워졌기 때문에 오늘 저는 환율에 대한 연동과 수급, 월말 효과 부분을 고려해보면 윗꼬리 가능성을 좀 무게감 있게 실어놓고 트레이딩 내일 좀 쉬어가자라는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트레이딩 코스 저희도 알려주세요. 뭘 따라가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도 우리가 네트워킹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단기 차익 시장들이 분명히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터넷 관련 쪽으로 해서 네트워킹이 확대해야 되는 것, 새로운 세상이라는 비난들을 드리고 있죠. 당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코리아센터 윗골에 달렸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닫고 다시 한번 쉬어가는 템포에서 갈지짝 패턴에 상승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한다면 직전 고점 뚫리는 템포를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우리가 상품 시장 쪽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또 하겠습니다. 오늘 고려해야 한 부분이 시간차로 움직여줬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눌림목 패턴으로 LS 투자를 해보자. 또는 LS가 실있으면 LS 일렉트릭을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뉴스가 하나 좀 나왔었는데요. LNG선 관련된 그래서 조선기자재 쪽 다시 한번 하이로코리아 트레이딩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